자, 타로 카드 왔습니다. 오늘의 타로. 자, 운둔자 카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늦게 할수록 방송 오래 하는 거 아님? 진짜 모름.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운둔자 카드가 어려운 카드이기 때문에 저도 난해한 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9번이네요. 9번. 제가 8번 카드까지 알려드렸었네요. 자, 9번 카드. 운둔자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 자, 보세요. 자, 한 노인이 등불을 들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고 있을까요? 닥템 카드라고요? 팩트는 할 때마다 많이 말해줘서 좋았던 거임. 무얼요? 운둔자 카드는요, 9번 카드잖아요. 9번은 그 한 자리 수,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거기에서 가장 큰 숫자이며, 거기서 완성과 끝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운둔자는, 그러니까 현자 또는 은자라고 불리며, 그들의 그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기회를 찾기 위해 떠난 철학자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드에서도 이렇게 노인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 같은 분들과는 달리 노인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세월이 흐를수록 더 이상의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현명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운둔자는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관여가 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서 있고 혼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그린 것 같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등불에 보면은 이게 육각형이 이렇게 육각형이래.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다윗의 별의 모양을 띤 이 빛의 모양이 보입니다. 이게 다윗의 별이 남녀의 교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해요. 등불 안에 다윗의 별이 들어있는 원인은 그가 걸어가는 목적지가 신성한 곳임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마법사의 지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란 등불과 마찬가지로 그가 걸어가는 것이 깨달음이 인도하는 곳임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은 옷 색깔이 회색 옷이잖아요. 회색 옷이 색채학적으로 고상함과 신비로움을 보여주며 침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설산이 하얗게 있는데 눈을 덮인 산이며 그것이 봄을 기다리기 위한 새롭게 탄생하기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겨울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어두운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밤을 의미하며 그의 여행이 깨달을 때까지 얼마 멀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늘은 밝아질 것이며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가요? 저의 해석입니다. 새벽이나 10명이요? 오,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칭찬받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운둔자 카드가 기본 키워드는 그 지혜와 내면, 그의 성질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둔자는 혼자 생각하기를 즐기며 고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애정면에서는 다소 상대방을 외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고, 세속적이지 않아서
애정관계도 잘 가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요. 연락도 자주 하지도 않으며 먼저 연락해도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장 같은 카드라고요? 아니에요. 히키코모리 맞죠? 은둔자. 히키코모리 맞죠? 우리말로 하면 은둔자가 지금 히키코모리, 우리말이래. 나 일본 사람이니까 히키코모리 맞지. 건강면에서도 허약한 면을 보이며 운동을 하지 않아 허약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운동형 외톨이를 뜻하기도 하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직업으로는 남들에게 그의 지혜를 전달하는 직업이 어울리며 홀로 일을 하며 성과를 내는 것이 어울립니다. 조심하래 부장. 왜요? 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카드가 저와 어울리나요? 이 카드 전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 카드인가요? 그런가요? 그런 걸로 하죠.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요. 네, 운동자 카드 야미오입니다. 맞아요. 어쨌든 운동자 카드는 이런 사람입니다. 해석할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난해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제가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서오세요. 앞으로 부장은 9번이다. 네, 앞으로 부장은 9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번 카드 넘어가죠. 자, 10번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네, 왔습니다. 운둔자라니 제가 바라는 삶이네요. 그만 출근하고 운둔하고 싶어. 너무 괴로워 보이시네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 왔습니다. 자, 먼저 또 언제나 그래왔듯 수비학 나오죠. 수비학 10. 10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1 더하기 0. 1이 다시 시작하는 수이며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가 끝과 완성을 의미하기에 10번 카드에서는 또 다른 시작이 생긴다고 해요. 0부터 9까지의 여정을 끝마치고 다시 1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 윤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카드의 이미지인 수레바퀴도 윤회를 상징하며 무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림에는 천사, 독수리, 사자, 항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요. 천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천사, 독수리, 사자, 항소 보이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면 보여. 카드 크게 그래도 했는데 못된 사람만 보이는, 착한 사람만 보이는데? 아니야, 잘 보일 거야. 저기 왼쪽 상단이 천사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이 독수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사자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이 상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사원소론인 지수화풍, 흙, 물, 불, 공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세상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리스의 4원소론이 나온 것은 우주의 구성 요소이며 우주가 신의 섭리에 따라 반복되며 윤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위에는 신전을 수호하고 있는 스핑크스, 이 회색깔 보이시죠? 수레바퀴 위에 스핑크스가 나오고 그걸 떠받치고 있는 이 빨간색 아누비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나온 것은 생과 사는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이며 영원을 의미합니다. 스핑크스 하면 그 유명한 그 수수께끼 있잖아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걸으며 밤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그쵸? 인간이죠. 그 인간이 늙는 과정을 그게 바로 그게 윤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누비스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죽은 자들의 신이며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퀴 가장자리에 씌어진 로타는 수레바퀴 또는 돌림노래를 뜻합니다. 바퀴는 굴러가며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동은 진행을 의미하며 바퀴는 계속하면서 반복하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로타의 이 시작 부분을 다르게 하면 타로가 된다고 합니다. 수레바퀴에는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로타 외에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그 글자가 있는데, 이게 야헤라는 글자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뱀인데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에 대항한 거대 거인 티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카드 모서리에 위치한 천사 독수리 사자왕소는 신의 피조물로서 죽음과 삶을 반복하며 운명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천사는 겨울, 독수리는 가을, 사자는 여름, 항손을 봄을 의미하며 사계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윤회 카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아, 어렵다. 저는 이 카드가 어려워요. 이 카드는 뭘까요? 운명의 수레바퀴. 초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넘어가자. 마지막입니다. 자, 또 수비학입니다. 자, 11 저스티스 정의. 수비학적으로 11은 1 더하기 1이며 그 2죠. 분리학 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분리학 결합이 왜 나올까요? 왜 분리학 결합이냐? 1과 1의 대립인 갈등과 결합의 의미를 가진 공평함이라는 뜻으로 11번을 정의 카드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2번, 요사제 카드처럼 11번 카드도 이중적인 요소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2번, 이게 11번 카드가 1 더하기 1 이렇게 2번 카드가 대응이 되나봐요. 조금 더 대립적이고 균형적인 갈래를 이루는 쪽이 가깝다고 합니다. 저스티스 카드가요. 여신 뒤에 있는 두 기둥이나 보색 관계인 초록색과 빨간색 옷을 입으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인물은 정의의 여신이 있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어려워요. 맞아요. 빨강인 거 보면 권력입니다. 저스티스, 정의, 권력이죠. 정의의 여신. 주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 디케로 알려 있습니다. 우리 그 법정 가면은 동상 있죠. 동상 보면은 그게 누굽니까? 정의의 여신 디케잖아요. 천칭 들고 있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그 저울은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울의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칼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등 뒤의 보라색 천막은 정신적인 영역의 색상이기도 하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중립에 있는 색입니다. 숫자 2번처럼 말이죠. 그녀가 착용한 왕관이 사각형을 이루는 것은
공정함이나 공평함이나 질서를 의미합니다. 가운데 박힌 파란 보석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의 카드라고 합니다. 정의 카드. 끝났습니다. 오늘 좀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브레인이 포그 형상이네요. 정의 카드는 도와주세요. 정의 카드 어려워요. 정의 카드는 제가 보통 고백 앞두신 분들한테 자주 나온다고요? 오. 아, 왠지 알겠다. 갈등과 결합이니까, 갈등이니까, 그렇군요. 그거랑 사업적으로는, 언더가 스탠드가 안 되는 무자비한 상황. 계약서 재검토 요망할 때 나와요. 그렇군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타로 초보라서 설명을 해도 되는 입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늘 타로는 좀 빈약했네요. 잘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타로 카드 그것은 종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